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금요일에 충격을 흡수했던 만큼 이 이란과 관련된 이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무엇보다 이번에 기술주들이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끝없이 올라가던 AI 시대를 증명했던 엔비디아,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10%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 뒤를 이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FOMC를 지금 한 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연준의 태도도 점차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4월의 마무리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치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의 PCE나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도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은 어떨지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들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됐는데요. 일단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데 굴스비 총재도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정체돼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남겼는데요. 시카고에서 한 행사에 참석한 굴스비 총재는 올해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정체됐다라면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물가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을 했을 때는 묵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우리가 금리를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고 확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비교적 매파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강력한 성장세와 고용시장 수치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경기 과열의 조짐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 공급 측면의 개선과 생산성의 향상 속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경기 과열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굴스비 총재는 꾸준하게 주거비가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월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반등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의 멘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연은 총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9월 정도의 첫 금리 인하에 들어가고 연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발언을 자제하게 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방향성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FOMC까지 어떠한 전략들을 잡아야 될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은 그간 14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계속해서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3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를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들을 내놓게 되면서 한 차례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공은 결국 상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360표 그리고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하원 의원들은 내가 수개월간 쌓아온 시급한 국가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계속해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미국 전역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를 비롯해서 모델 X 그리고 모델 S까지 가격을 모두 $2,000씩 인하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고 가격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인도량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8.5%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260만 원 정도 인하했는데요. 중국에서도 점점 테슬라는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업체들 사이나 비아디, 리샹, 샤오미 같이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해 오면서 테슬라가 설 입지는 조금씩 좁아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만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유럽과 일부 중동 지역에서까지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폭은 방금 보신 미국이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부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에 대해서 이 주가도 굉장히 이를 반영하면서 올해만 40%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주가는 지금 6거래일간 하락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에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오는 23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에 실적에 대한 쇼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판매량 데이터 그리고 가격 인하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요약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